반도체공학 8주차 강의 요약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VT와 게이트 도핑 타입을 이제 고를 때 P 플러스 게이트와 P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배웠고, 에너지 레벨 관점에서 보면 P 플러스 게이트의 페르미 레벨은 이쪽이고 P 서브스트레이트의 페르미 레벨은 또 역시 밸런스 밴드 근처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턱 전압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요. 그래서 M 플러스 게이트에는 P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는 게 맞다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메탈 대신에 쓰이는 이유는 높은 열을 필요한 공정을 견딜 수가 있고, 그리고 셀프 얼라인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생 카패시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배웠는데, 다시 요즘 들어 이제 최근 기술로 메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스케일이 작아지게 되고, 그렇게 되면 리키지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턱 전환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게 되고, 그리고 전도성이 높아질수록 RC 딜레이를 줄이고 소자의 스피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탈을 다시 쓰고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모스 구조에서 CV 특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고, 이런 CV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스 트랜지스터에 DC 바이어스, 미세 DC 바이어스를 가해줘서 DC 바이어스에 스몰 시그널을 가해줘서 이제 스몰 시그널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커패시턴스를 측정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적인 곡선으로 이런 형식을 배웠는데, 어큐뮬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게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 이 C옥스만 보이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되고요. 디플레이션에서는 이제 이렇게 커패시턴스가 직렬로 C 디플레이션까지 보이게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보이게 되고, 그리고 인버전이 완전히 돼버리면 인버전 레이어가 아예 형성이 되면서 다시 C 옥수만 보이게 된다, 이렇게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을 배웠는데, 만약에 지금 모스 트랜지스터 구조라서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, 모스 캐패시터 구조같이 인버전 레이저가 스몰 시그널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, 그럴 때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반응을 해서 그 디플레이션 위스가 이제 WD max 근처에서 반응을 한다고, 이제 스몰 시그널로 반응을 한다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이상적인 그래프인데 실제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다고 배웠고,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게이트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때문에 그렇다고 배웠는데요. 이게 도핑이 충분치 않다면 이것도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밴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특히 도핑이 충분하지 않다면 밴딩이 발생하게 되고, 그만큼 이제 미스 디플리션이 발생하게 되는데, 그래서 그 디플레이션 위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.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위스에다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발생하는 커패시턴스를 C폴리라고 한다면 이제 C옥스와 C폴리가 더해주게 돼서 커패시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T옥스가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고, 이게 T옥스가 크다면 이 영향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T옥스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WD 폴리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.
그래서 인버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그 값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폴리 디플리션으로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배웠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커패시턴스 감소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Q 인버전도 감소하게 되고, 그 말은 곧 트랜지스터 커렌트가 감소한다는 얘기라서 결국 우리는 이 원치 않는 커패시턴스 감소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배웠고,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도핑을 높여줘야 되고, 그리고 메탈 게이트를 사용하면 아예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의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냐고 배웠는데, 그것은 이제 인버전과 어큐뮬레이션에서 그 차지 레이어의 티크니스가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차지 레이어가 그 옥수 두께에 바로 붙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 인버전 티크니스를 가지고 형성이 된다고 배웠고요.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퀀텀 메커니컬 티오리에 관한 이론이라고 배웠고, 이 두께는 이제 게이트 바이어스에 따라 디펜던시를 가지게 되고, 그래서 VG가 게이트 바이어스가 높으면 T 인버전이 두께가 상대적으로 작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크다, 이렇게 배웠고요. 그리고 T 인버전이 이제 평균 전기장에 대한 함수인데, 그 말은 즉슨 VG 더하기 VT 나누기 거리인 T옥스에 대한 함수라고 배웠고,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에 걸리는 평균 전기장이 게이트에다가 VT 그리고 나누기 T옥스라고 배웠고, 그래서 이 평균 전기장이 증가할수록 이제 T 인버전이 감소한다라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가 홀보다 더 작기 때문에 레이어 티크니스도 홀보다 더 작다고 배웠고요.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에 비해서 실제 데이터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전체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찰지 레이어 티크니스의 영향으로 더 낮게 나오고, 그리고 인버전 영역에서는 폴리 디플리션에 의해서 더 낮게 나온다, 이렇게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가 커패시턴스로 보게 된다면,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C폴리 그리고 C 인버전까지 다 보이는 상태고,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이제 C옥수와 C 디플리션만 보이는 상태, 그리고 약한 인버전 상태에서는 이제 C 인버전도 이제 보이게 되는, 인버전 레이어에 의해서 C 인버전도 보이게 되는 상태고, 스트롱 인버전 상태에서는 이제 C폴리의 영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, C 디플리션 사라지고 이제 C 인버전, C옥스, C폴리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영향들을 다 등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T옥스 2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고, T옥스 더하기 3분의 W 디폴리 3분의 T 인버전, 여기서 3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율 그 개수에 대한 비율이고요. 그래서 일렉트리컬 옥사이드 티크니스 T옥스 2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, 이제 Q 인버전도 거기에 맞춰서 T옥스 2에다가 이제 입실론 OX2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C 옥스 2 곱하기 VG 마이너스 VT, 이런 식으로 최종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상 여기까지